Lips red like roses, tasting of wine. CSS에서 포지션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원리만 이해하면 포지션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스테이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나름 그림으로 표현을 좀 해봤는데 스테이틱은 모든 HTML 엘리먼트가 그냥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얘는요, I can move라고 되어 있죠. 포지션을 놓고서 위치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위치를 움직일 때는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아래를 기준으로 탑을 기준으로 요 네 가지 속성을 많이 써요. 요거를 옵셋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테이틱이네. 포지션이 요 네 가지가 아닌 그냥 포지션을 기본값을 갖고 있는 요소는요. 움직일 수 없어요. 이 옵셋 속성을 주어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기본값이니까 우리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스테이틱은 이제 보지 않을게요. 얘는 그냥 기본값.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두 번째는 렐러티브라고 해서 지금 다리에 이렇게 못이 묶여 있죠. 이거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만 그 자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fixed. fixed는요. 여기에 하트 바디라고 돼 있죠. 얘는 무조건 문서를 기준으로 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여기서부터 보고 있는 이 화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지션을 픽스드로 해놓고 오른쪽으로 가, 밑으로 가 하면 여기로 가는 거죠. 이 위치로. 자, 그 다음에 앱솔루트라는 애는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쵸? 날개가 달려 있고 얘를 픽스드와 좀 혼동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앱솔루트는 픽스드처럼 원하는 곳으로 다 보낼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문서만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앱솔루트라는 요소가 있을 때 얘한테는 분명히 부모도 있고 조상도 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부모를 따라갈지 조상을 따라갈지 아니면 더 큰 훨씬 멀리 있는 조상을 따라갈지 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그 중에 한 개만 따라가게 되는데 조건에 충족하는 가장 가까운 조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조건은 포지션이 얘만 아니면 돼요. 내가 따라가는 기준이 되는 요소는 부모나 조상 중에 포지션이 스테이틱만 아니면 누구나 얘의 기준이 돼서 이 앱솔루트 포지션을 가진 요소가 글로 날아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티키라는 게 있어요. 스티키는 말 그대로 제가 이마에 부적처럼 딱 붙여놨죠. 그냥 들러붙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곳에. 탑 0 하면 위로 붙고 레프트 0 하면 왼쪽으로 붙고 버텀 0 하면 버텀 0으로 붙어요. 근데 그 붙는 형식이 어떻게 어떤 때에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5가지라는 포지션을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이제부터 마크업을 하면서 한번 따라 해보실게요. 자, 이제 포지션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위에 코드는 그냥 요거 안내하는 코드라 여러분들은 안 쓰셔도 되니까 일단 적어두겠습니다. div 클래스 컨테이너라고 하고요. div를 자, 그 다음 스타일. 자, 먼저 부모 요소인 컨테이너의 크기를 좀 줄게요. 500픽셀. 그 다음에 보더
이렇게 주고요. 패딩 1.5rem 정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스티키라는 애를 좀 보려면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A는 relative, B는 fixed, absolute, 그 다음 스티키 이렇게 하고, 제가 GitHub에 그 자료 올린 곳에 보시면 이렇게 더미 텍스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거는 한국어, 이거는 영어인데요. 그냥 간단한 동화를 AI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미 텍스트로 쓰려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텍스트를 복사하셔서 군데군데 p 태그를 하나 넣어 줄게요. 먼저 렐러티브 요소가 될 곳 밑에 하나 넣어 주시고, 그 다음 요거는 p 태그로 묶으셔서 스티키 아래에 넣어 줄게요. 그 다음 fixed, absolute 요 밑에도 간단하게 하나 넣어 줄게요. 이 정도만.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완성이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변화를 봅시다. 먼저 공통 설정을 해볼게요. 컨테이너 밑에 있는 모든 div 태그는 width 값을 동일하게 width, height 150 픽셀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더를 줄게요. 보더 픽셀 솔리드 레드.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우리 보더 말고 배경색을 주는 게 좋겠네요. .a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토마토 B, C, D 골드 올리브 블루 이렇게 줄게요. 자, 배경색을 주는 이유는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지금은 얘네가 포지션을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상태? 스테이틱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 렐러티브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자, 클래스 A를 가지고 있는 이 div에다가 너는 포지션이 렐러티브가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는 얘가 포지션을 변경해도 렐러티브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포지션에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상하좌우 레프트에서 50 픽셀, 그 다음 탑에서 20 픽셀 정도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50 픽셀만큼 이동하고 위에서 아래로 20 픽셀만큼 이동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얘가 원래의 자리가 아까 여기였죠? 자신이 있던 곳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50만큼, 위에서 밑으로 20만큼 이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렐러티브였죠? 자기 자리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얘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위치만 참조해서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굳이 내 위치를 참조해서 이동시키면서 밑에 있는 컨텐츠를 가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혼자 움직일 때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렐러티브는 앱솔루트의 컨테이닝 블록이라던가 그런 역할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B에 대해서 보면 포지션 픽스드를 줄게요. 자, 픽스드를 제가 세이브하는 순간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세이브를 했더니 갑자기 밑에 있는 앱솔루트라는 애가 그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쵸? 자, 그리고 픽스드는
여기서 보시면 무조건 바디를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 옵셋 값을, 위치 값을 받지 못해서 저기에 머물고 있는 건데요. 얘도 똑같이 줘볼까요? 왼쪽에서 50픽셀, 위에서 20픽셀. 그 다음 세이브를 하시면 일로 날아가죠. 이 문서에 좌측과 상단을 기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픽스드예요.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넣고 싶으면 right과 bottom을 같이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픽스드가 있던 자리는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노멀 플로우에서 위로 뜨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요소가 내 앞에 아무도 없네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C를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 똑같이 레프트 50, 탑 얘는 30을 줄게요. 이것도 60을 줄게요. 그 다음 세이브를 했더니 픽스드의 위치와 똑같은 곳으로 날아갔어요. 이거는 제가 왼쪽과 탑을 더 줬기 때문에 이렇게 더 내려온 거예요. 더 내려온 거고 겹치면 안 보이니까. 자, 이건 왜 그러는 거냐면 앱솔루트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애예요.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거기 가서 맞춰줄게. 이러고 날아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필요하다고 요청하지 않으면요, 무조건 바디를 따라가요. 픽스드와 같은 위치로 가요. 자, 근데 이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스크롤이 다 되죠. 하지만 픽스드를 선언받은 애는 스크롤이 먹지 않고 그 자리에 고정이 돼요. 그래서 고정 버튼에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픽스드라는 것은.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 컨테이너 박스, 까만색 테두리 있죠? 요거 여기에서 이 박스를 이렇게 놓고 싶어요. 이 자리에.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한 30, 밑에서 한 2, 30 올라오면 되겠죠? 그래서 앱솔루트한테 다시 명령을 해요. 내가 원하는 위치는 그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30, 밑에서 30으로 이동해줘. 그랬더니 픽스드처럼 여기 바디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까만 선을 가진 컨테이너 박스가 나를 기준으로 해 라고 기준이라고 외치려면 얘가 포지션을 가지면 돼요. 근데 그 포지션이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스테이틱만 아니면 돼요. 렐러티브, 픽스드, 앱솔루트, 스티키 다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픽스드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 노멀 플로우에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앱솔루트의 컨테이닝 블록이 되기 위해서 이 포지션을 굳이 자리를 잃어버리는 픽스드나 앱솔루트로 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렐러티브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앱솔루트랑 세트로.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나는 그러면 컨테이너를 따라갈게 해서 이 박스 크기에 오른쪽 하단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앱솔루트.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티키를 볼게요. 자, 포지션 스티키 했어요. 파란 박스에. 그 다음에 스크롤을 해보니까 어떠한 변화도 없죠. 그쵸? 이 스티키는 들러붙는 건데요. 어디에 들러붙을지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탑이죠. 탑에 0으로 붙겠어 라고 해요. 그 다음 제가 스크롤을 내려보면 이렇게 천천히 내려볼게요. 얘가 위에 탑이 0이 될 때 멈춰요. 멈추고 나서 이 영역이 끝나갈 때 같이 올라가죠. 이런 거 광고에서 보신 적 있죠. 오른쪽에 뭐 배너를 이렇게 내렸을 때 배너가 위에 고정됐다가 이 섹션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 그쵸? 자, 이 스티키는 만약에 제가 이 컨테이너를 하나 더 복사를 해볼게요. 그럼 2개가 됐어요. 그 다음 스티키만 한번 잘 보시면 첫 번째 박스가 끝나가기 전에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고, 두 번째 박스는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에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요.
이게 스티키예요. 자, 그러면 스티키를 조금만 변형시켜 볼게요. 이 컨테이너라는 곳에 박스라고 클래스를 하나 더 선언하고요. 여기에다가 점 박스는 내가 높이를 제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높이가 200픽셀이야 라고 해볼게요. 자, 높이가 200픽셀이 돼버리면 이 밑에 있는 요소들은 뭐가 되냐면 오버플로우 영역이 돼요. 그랬더니 이 영역에서 이미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스티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걸 또 숨기기까지 해요. 그러면은 이게 위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스티키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안에서 스크롤을 할 때에 스크롤 바가 나오죠? 이때는 먹어요. 이 안에서 스크롤 할 때. 이 외부에서 스크롤 하는 거는 오버플로우 영역이 있는 부모를 가진 스티키는 움직이지 않죠. 근데 이 내부에서 스크롤 돌릴 때는 스티키가 먹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될지 여러분이 좀 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어떤 것들을 포지션으로 쓰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네이버 사이트를 한번 가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스크롤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 있죠. 찾으셨나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얘네들을 우리는 플로팅 버튼이라고 해요. 플로팅이라는 게 이렇게 떠 있다는 건데요. 떠 있는 버튼이면서 스크롤이 지금 되지 않고 있죠. 이런 걸 플로팅 버튼이라고 하는데, 개발자 도구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조금 확대를 했고요. 자, 이 부분에 그래서 어떤 속성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다. 요거, 또 요거겠죠? 그다음 여기를 보시면 자, 포지션 픽스드라고 되어 있죠. 포지션 픽스드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버튼 2개가 들어 있어요. 부모가 포지션 픽스드를 선언받았기 때문에 이 부모 안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플로팅 버튼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는 포지션을 또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24, 버텀에서 24. 이거는 오른쪽 하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고, 제가 이걸 레프트 탑으로 바꾼다면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앱솔루트는 어떤 때 사용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요거 이 버튼 얘를 보면은 요 버튼을 감싸고 있는 것이 요거죠. 요 div 태그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되어 있고 탑에서 5만큼 레프트에서 마이너스 12만큼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제가 아웃라인을 한번 쳐보고요.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했는지 한번 찾아 올라가 보면 얘의 요건 다 형제 요소죠. 부모 요소 중에 또는 조상 중에 포지션을 갖고 있는 애가 있겠죠. 여기 포지션 렐러티브. 그럼 포지션 렐러티브가 있는 영역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줘보고 지금 이 노란색 div를 기준으로 이 밑에 있는 요 버튼이 탑에서 5, 레프트에서 12만큼이 돼 있는 거예요. 레프트 0을 하면 저 노란색 영역에 딱 맞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기저기에 앱솔루트는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 앱솔루트의 컨테이닝 블럭이 되기 위해서 렐러티브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 이런 밑에 있는 플로팅 버튼들 스크롤을 했을 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용자가 언제든 쉽게 누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버튼들, 그런 거 이제 보통 포지션 픽스드 형태로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포지션을 좀 들여다봤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얘네들이 노멀 플로우에서 포지션으로 얘는 픽스드,
또 얘는 앱솔루트. 이런 식으로 Z축으로 누가 위고 누가 밑인지 순번이 생겨요. 순번이 생기게 되는데 아까처럼 픽스드하고 앱솔루트하고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앱솔루트가 이렇게 위에 왔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정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정해주지 않으면 마크업 순서로 정해요. 아까 픽스드가 먼저 마크업이 됐고 그 밑에 앱솔루트가 마크업이 됐기 때문에 앱솔루트가 자리가 겹쳤을 때 위로 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값을 좀 바꾸고 싶다 했을 때에는 Z인덱스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거까지만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포지션 픽스드를 한 개만 더 추가를 해놓고 볼게요. 그리고 얘를 E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주고 여기에 E라는 애는 포지션이 픽스드이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린이고 레프트 50, 탑 20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셨죠? 노란색 위에 겹치는 거. 같은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요 E가 B보다 뒤에 마크업이 됐잖아요. B는 77번째 줄에 마크업이 됐고 E는 87번째 줄에 마크업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크업한 것이 위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바꿔주고 싶으면 E한테 Z 인덱스를 1을 주고 B한테 Z 인덱스를 1을 준다. 이런 위아래가 바뀌어요. 지금 겹쳐 있어서 티가 안 나는데 요거를 이렇게 바꿔보면 뒤로 간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포지션에 대해서, CSS의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